Why would I want to fly beyond the last red eye? Talking to your voice, only hearing noise. Oh, it's not enough. 아마 이제는 그 대한민국 제주도 그러면은 동남아권뿐만 아니라 그 유럽 쪽에서도 많이 알고 있죠. 그만큼 여행지로서의 그 각광받는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아요. 먹거리 하면 뭘까요? 생선이죠, 당연히. 그만큼 제주도에는 바다 어종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계절의 변화 없이 다양한 바다 어종들의 신선함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 많은 어종들을 낚시를 통해서 낚아올릴 수 있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서 관광도 하고 낚시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낚시로 낚아올릴 수 있는 어종 중에 넙치농어라고 있어요. 이 넙치농어는 주로 기온이 좀 따뜻한 남방 어류였어요. 그랬다가 넙치농어가 200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제주도에 많이 낚여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낚시 어종 중에 무늬오징어가 빼놓을 수 없는 어종이죠. 그 무늬오징어도 굉장히 자원이 많이 늘었고 크기도 많이 커졌다. 갯바위에서 쇼게임이라고 그러죠. 부시리 방어 캐스팅 낚시도 하고 그런 탐사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서쪽, 동쪽, 북서쪽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이미 많이 하고 있다. 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종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참돔이에요. 네, 이 참돔은 미터 이상 자라는데요. 참돔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치어 때부터 성장을 하는 시간 한 20년 정도? 오래 길게 성장을 해서 작은 급부터 성어가 돼서 미터급 넘는 크기까지 아주 많은 어종들, 자원들이 그 장소에 분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참돔은 특히 붉은색을 띄어요. 빨갛게. 그래서 영어명으로는 그 레드 씨 브림, 그게 영어 학명이죠. 참돔의 참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으뜸, 돔 중에는 가장 으뜸이라는 뜻이고, 자, 돔은 도미의 준말이고요. 가시 지느러미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 지느러미가 가시처럼 뾰족하고 아주 날카롭다. 자, 참돔의 역사는요, 우리 조상들은 그 과거에 참돔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맛도 다른 물고기보다 으뜸으로 생각했죠. 물고기 중에 왕이다. 그다음에 백어의 왕이라는 말을 붙였을 정도로 참돔이 그만큼 귀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행운과 복을 불러오는 물고기라 해서 예부터 잔치와 특히 궁중 요리로 유명한 승기악탕이라고 하는 탕을 만들었었습니다. 참돔은요, 치어기 때, 그때는 주로 얕은 모래밭에서 바닷속에 모래나 암반지형, 역시 그 해추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2, 3년 정도가 지나면은요, 수심 한 30에서 150m권의 주로 암초지대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고 무리를 짓지 않고 주로 단독 생활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단독 생활을 하는데 왜 산란 때 보면은 한 장소에 모여서 낚시를 하잖아요. 단독 생활을 하지만 분포되어 있지만 그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대의 낚싯배가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주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산란을 위해서 낮은 수심대로 올라붙기 시작을 하면 그런 먹이 활동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민감성도 높아지고. 서해 내만 중부권까지 가까이 들어오면 한 15m, 7, 8m권까지 들어와서 산란도 하고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러다가 수심이 점점 깊으면 한 4, 50, 60, 70m까지 이렇게 내려붙기도 하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먹이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할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참돔치기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인근에서 서식을 하면서 먹이는 주로 어패류,
그 다음에 뭐 떠다니는 어류, 이렇게 잡식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미역, 새순, 줄거리 뭐 이런 그 수중생물까지, 식물까지 먹이로 섭취를 해요. 돔과 어종 중에 참돔은요, 사람처럼 치골, 그러니까 뼈에 치아가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턱의 악관절, 턱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고 굉장히 강하죠. 이 씹는 게. 이 동그란 형태의 어금니 안쪽 이빨은 그 어패류 같은 걸 집어넣어서 아득아득 깨물어야 되기 때문에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고, 끝에는 처음에 메탈 지그를 물어서 간보기 위한 작업에는 끝에 쪽으로 이렇게 물게 되죠. 그러면 점점점 안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얘가 이렇게 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패류를요, 입에 딱 넣고 아작 이렇게 씹어서 삼키는, 그 다음에 삼켰다가 껍데기는 뱉고 알맹이만 이렇게 입으로 넘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돔이요, 우리가 인조미끼를 사용을 할 때 그 생리적 특징을 잘 이용을 해서 그 인조미끼를 만들어서 미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 중에요, 회유성 어종 그러면 우리 그 부시리방어, 참치 정도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부시리방어는 몸속에 부래가 없어요. 이 부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물속 깊이, 수심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표층까지 올라오고, 이걸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도 이 어종들은 몸에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자, 근데 사람처럼 그 폐가 있어서 잔존 공기의 양을 축적을 하고 있다가 물속에서 호흡을 해야지 되는데, 돔 어종 중에 그 부래가 있는 참돔도 마찬가지예요. 몸속에 부래가 있잖아요. 우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래가 있는 어종들은 깊은 수심에서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게 되면 배가 부풀어 올라요. 이 부래에 공기가 팽창이 되죠. 점점점 크게. 그러다가 결국 터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스킨스쿠버를 통해서 스쿠버를 하는데 깊은 수심에 들어갔다가 40~50m권에 들어갔다가 표층으로 나오려면 약 10m 정도 간격으로 멈춰서요, 그 적응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 깊은 수심에서 바로 올라올 수도 없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참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급격하게 끌어올려서 불에 공기가 차 있는데 그 불의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금방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참돔을 보관할 때 물칸에 신선하게 보관을 해서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늘로 그 불의 부분을 찔러서 공기를 빼주는, 참돔을 놓아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죽게 돼요. 불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민물고기도 마찬가지고 바닷고기도요, 양 옆에 아가미 뒤쪽에 보면 옆 지느러미가 이렇게 작은 날개처럼 생긴 지느러미가 있는데, 지느러미를 착 눕혀서 몸에 붙여요. 몸에 붙이면 옆 지느러미는 측선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수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측선 지느러미 중간쯤, 지느러미 끝부분과 지느러미가 시작되는 부분의 중간쯤, 지느러미를 들고 바늘로 찔리면 피식 하고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물칸에 이렇게 들어갈 때요, 대부분 선장님들께서 그 바람 빼는 작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참돔 낚시는 낚시 기법, 이렇게 분류를 굳이 하자면 선상 낚시 중에서는요, 배를 타고 하는 그 선상 흘림 낚시가 있어요. 그 흘림 낚시는 미끼를 주로 이제 새우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새우 파우더를 섞어서 이제 그 밑밥을 쓰죠. 멀리 흘리면서. 그 이런 채널 지형이 있다거나 그런 지역에 주로 참돔이 있기 때문에 거기쯤까지 채비를 흘려서 참돔을 낚아내는 게 바로 흘림 낚시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갯바위에서 찌낚시로 이렇게 낚는 그런 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저는 인조미끼, 지깅 낚시, 우리가 러버 지깅 그러잖아요. 이 러버는 바로 고무 소재의 그 스커트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 플러스 스커트, 헤드는 역시 웨이트, 무거운 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헤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돔 지깅 낚시, 선상 흘림 낚시, 갯바위 찌낚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참돔 지깅 낚시가요,
일본에서부터 전파가 됐고 그것만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수로 낚시 아시죠? 민물에서 하는 그 배수로 낚시 웜 있죠? 러버지그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게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용치 놀래기라고 하는 놀래기, 광어 그러다가 이제 참돔도 잡고 그렇게 전파가 된 겁니다. 유래가. 러버지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리콘 소재 정도 라텍스 원료 중에 굉장히 부드럽고 질긴 소재인데요. 이렇게 나풀나풀 움직이는 이게 바로 그 치마같이 생겼다 그래서 스커트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고무 소재입니다. 거기에 바늘 한 11호, 12호, 13호 정도 되는 돔 낚시할 때 쓰는 바늘 2개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참돔 지깅 낚시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이게 잘 된다, 저거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잘 된다라고 그렇게 이런 그 소문이 돌 때 이것만 써도 참돔은 나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낚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굳이 갯지렁이 바늘에 끼지 않아도 잘 됩니다. 물론 갯지렁이 쪽으로 많이 조가가 편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갯지렁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게 스커트입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역할을 하는 그 헤드 골드 컬러고요. 반짝이 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레드 계열 이건 축광이에요. 우리 야광이라고 하죠. 축광도료가 입혀져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축광도료 입혀진 거. 그리고 이 헤드는 칼라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페인트 도료가 입혀지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알루미늄, 스틸 색깔 그대로 사용을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참돔 낚아올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 조개 모양이죠. 딱 봐도. 어패류를 좋아할 때는요. 바닥에 딱 붙어서 얘가 땅바닥에서 질질질 끓듯이 마사토나 뻘정에서 그래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 어패류의 외형을 본따서 만든 이런 헤드도 있어요. 자, 그리고 동그란 이렇게 헤드입니다. 위에 겉에는 그 웜이 감싸져 있는데요. 이런 헤드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갑오징어 막 붙기 시작을 하고 하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수심이 낮은 지형에서 서해 참돔 같은 거. 왜냐하면 동그랗다 보니까 수류를 타고 올라올 때 굉장히 좌우로 이 워블링이 굉장히 예술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타이랑 그 스커트 길이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충 하면 돼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는데요. 이걸 유동식이라고 해요. 쇼크리더를 앞쪽 이 지그 헤드는요. 이쪽이 뾰족한 쪽이 꼬리 쪽이고 이쪽이 앞쪽인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두께가 달라요. 앞쪽이 얇죠. 네. 그 다음에 뒤쪽이 두꺼워요. 이렇게 보시면 무거운 쪽이 뒤쪽으로 가고 자 쇼크리더를 끼워서 스커트를 이렇게 묶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중요한 것 바늘 길이가 최고 긴 바늘이요. 자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쇼크리더를 휘감기 어려울 정도로 딱 요 정도 전체 길이를 보면은 한 3.5cm 정도 그 길이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늘이 길면 내려가는 도중에 수류를 타고 조류 때문에 이 바늘이 쇼크리더를 이렇게 휘감는 증상이 생겨요. 그건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휘감기면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참돔이 와서 뒤에서 물더라도 바늘에 안 걸리겠죠. 그래서 바늘 목줄의 길이가 너무 긴 건 불편하다. 여러모로 트러블이 생긴다. 특히 스커트도요. 너무 길고 치렁치렁한 것보다 적정 길이 한 요 정도. 제가 손바닥에 한번 이렇게 손가락 길이와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손바닥 전체 길이를 벗어나지 않는 요 정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성 스커트와 바늘 적정 길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늘 목줄 전체 길이가 한 3.5cm 이상 되는 거는 불편하다. 3cm 미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내려가면서 쇼크리더를 휘감기지 않는 그런 트러블을 줄이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돔 낚시대는 주로 좀 약간 부드러운 것, 레귤러 테이퍼, 레귤러라고 하는 건 활처럼 꺾이는 것, 그 다음에 미디움 패스 정도 약간 우리가 빳빳하다 정도,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서해 수심 낮은 데서는 참돔 지그 헤드를
90g 이상은 잘 안 쓰거든요. 조류가 아주 강할 때는 한 100g까지 쓰기도 해요. 평균 60, 한 80, 70g 정도, 90g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그 수심대 사용하는 그 지그 헤드의 무게에 따라서 너무 헤비한 낚싯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제주도와 같이 수심이 깊은 장소, 그런 포인트 조건일 때는 좀 미디움 패스 정도의 조금 약간 버트 쪽이 좀 빳빳한 딱딱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감도 위주의 그런 설계가 된 낚싯대가 필요하다. 왜? 참돔 지그 헤드 무게를 200g까지도 쓰거든요. 텅스텐 헤드에. 그러다 보니까 낚싯대가 너무 부드러우면 척 꺾여서 땅인지 그 다음에 이게 허공에서 맴도는지 그걸 감을 못 잡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심 한 4, 50m권 이상까지 내려가는 그런 지역에서는 좀 버트 쪽이 약간 탄탄한 느낌이 드는 미디움 패스트 액션 정도의 참돔 지깅 낚싯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요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돔은 생략적 특징을 이용을 해서 미끼라고 판단이 서는 그런 물체를 치굴에 박혀있는 이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빨 놓아서 탁 물고요. 건드려봐. 물고 쭉 늘어지기도 하겠죠. 그럼 참돔 지깅 낚싯대 니를 감잖아요. 쭉 이렇게. 때로는 느낌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물속에서 물고 있다가 쭉 당기니까 이렇게 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쭉 당기는 듯 하다가 툭 말아버려요. 그때 강한 훅업을 해줘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냥 감기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감다가 쑥 딸려오다가 참돔 이불제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늘이 손으로 갖다 대서 당겨도 안 박혀요. 박힐 자리가 없고. 근데 쓱 감는 정도로만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강한 훅업을 해줘라. 왜냐하면 수심 4, 50m권까지 내려가서 끝에 쇼크리더도 있잖아요. 낚싯대가 챔질할 때 훅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잘 박히질 않아요. 입에 바늘이 정확하게 박히는 동작을 훅업을 해줘야 됩니다. 탁탁탁탁 하고 무는 과정 투둑투둑하고 낚싯대에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다 쭉 당겨지는 그 느낌이 들 때 훅업을 정확히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가 너무 헤비한 뻣뻣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참돔이 이물감을 이질감을 더 느끼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낚싯대를 쓴다 그 얘기입니다. 합사 원줄은 주로 1호를 많이 쓰고요. 1.2호, 어떤 경우에는 0.8호도 쓰는데 요즘 1호 정도를 쓰면 무난하죠. 참돔뿐만 아니라 주꾸미, 갑오징어 낚시까지 아주 무난합니다. 나일론 전용 쇼크리더는요. 한 7, 8m, 그러니까 성인 긴 팔로 양팔을 벌렸을 때 한 6발, 7발 정도. 자, 또 나오는데 부시리방어 쇼크리더 할 때처럼 한 서너 발만 해도 돼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큰 걸 못 낚아보시는 분들이에요. 나일론 쇼크리더는 말 그대로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익스텐션 리더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2, 3m 짧게 써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최소 6, 7m, 7, 8m, 부시리방어는 10m 정도를 써야 된다. 해외에서 딱 참돔 낚시라고 안 해요? 그냥 스냅퍼 낚시 그런 거죠? 네,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네, 주로 그걸 잘 먹으려고 하진 않지. 네, 우리 텍사스 가서 잡은 거 있죠? 그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럼이 알고 보면 다 이런 그 돔까지.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반조한다고. 뭐 옛날 그런 자료 일부 누군가의 부전일 수 있어요. 그게 일의 수심 크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 참돔 지깅 낚시는요, 무조건 지그를 내려서 바닥을 찍어야지만 되거든요. 요즘은 액정 게이지가 있어서, 계기판이 있어서 거기에 수심이 체크가 되잖아요. 몇 미터 내려갔는지. 참돔 지깅 낚시는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바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수심 체크가 굳이 필요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없는 걸로 하셔도 돼요. 초보들 주의할 거 뭐 딱히 주의해야죠. 참돔, 특히 돔 종류 낚시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입 언저리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절대로 안 된다. 입 언저리에 손 갖다 댔다가 물려서 손가락 이렇게 피 흘리고 그런 고생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호기심에 넣었다기보다는 손가락을 지가 설마 물개에서 바늘을 빼려고 하다 손가락 들어갔다가 물린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손가락에 아주 깊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참돔의 이론, 그러니까 생리적 특징, 그 다음에 그 인조미끼를 사용을 하게 된 그 이론적인 내용들,
그 변화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그 본격적인 참돔 실전 낚시를 위해서 저는 제주도 차기도를 갑니다. 제가 참돔 지깅 낚시만을 위해서 찾은 건 아마 차기도 제주 본섬이 이번에 아마 한 거의 10년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 크다. 빠가. 저는 샤크입니다. 여기는 차기도 서쪽입니다. 오, 제법 힘 좀 쓴다, 이거. 참돔 특유의 요런 아주 까불거리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조마조마하죠. 이렇게 겨드랑이 끼고 올리다 보면 전완근이 팔이 시끈시끈할 정도로 이 돔 종류가 힘이 그렇게 좋죠. 특히 머리 무게가 있으니까. 몇 점짜리예요? 아, 80cm입니다. 제가 그 생략적 특징 루어 낚시로 하는 기법 이야기하면서 스커트 과거에 그 배수 루어 낚시할 때 정말 옛날이죠 저한테는.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정말 제가 옛날 옛적에는요 검은색 베스 러버지그 검은색 스커트 그거 몇 가닥 연결을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우리 그 고무줄 저거 다 아실 거예요. 고무장갑 그거 가위로 썰어서 스커트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걸로 다 낚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잘 되고 저게 잘 먹히더라. 저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